술평론가 허시명입니다. 저는 막걸리 학교를 명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술술TV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여행작가 유철상입니다. 10권의 책을 냈고요. 여행작가협회 활동도 계속 같이 하면서 동료 작가들하고 재밌는 여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행작가협회에서 낸 책만 해도 400권 넘게 네네네. 책을 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 작가님을 모셨고 이제 네. 술 전문가로 또 이제 또 작가님을 모셨고 저희가 오늘 컨셉이 전통주와 함께하는 팔도 여행. 여행을 다니다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당파가 이제 주류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여행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술 한 잔을 하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들을 찾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고 그 저녁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비주류는 아침 일출 사진 찍는다고 일찍 자요. 아, 재미없죠. 엄청 재미없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주류입니다. 그래서 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건 음식하고 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과 술은 뭐 너무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전통주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전통주라고 한다면 전통을 이어받은 술을 지칭할 텐데요. 제도적으로는 전통주는 두 갈래인데, 하나는 5대 이상의 전승 계보를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나 또 명인들의 술들이 한 파트가 되고요. 다른 한 파트는 지역의 농산물로 빚은 술들을 전통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상으로 봤을 때 전통주 아래에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가볼 건데, 첫 번째 곳으로 이제 저희가 충주를 골랐어요. 충주,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 꼽는 곳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충주는 깨끗한 도시예요. 물론 이제 산이나 물이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산이 이제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적한 느낌도 있고, 중앙탑이나 탕금대나 충주댐이나 이런 그 고전적인 여행지에다가 요즘은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웰니스 바람이 좀 많이 일어나서 새로운 여행 행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충주인 것 같아요. 봄에 벚꽃 보러 충주댐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중앙이 되는 중앙탑이 있는 곳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사과가 유명하고 또 그 중후가님 투부하시는 그분도 청주 아닌가? 충팁인가요? 사과해요. 그쪽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요즘 충주는 양조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큰 기업의 맥주 회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롯땡 네, 거기에 있죠. 그리고 네. 뉴욕에서 술 만들던 분이 충주에 들어와서 토끼 소주, 맞아요. 그러니까 소주를 만드는 그 회사도 충주에 있고요. 사과를 베이스로 해서 시드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전국 유통을 한다고 했을 때 충청도가 좋은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양조 공간을 마련해서 전국 최고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색깔이 아름답네요. 황금색. 황금색. 네, 황금빛이 돌고요. 중국의 곡물 발효주는 황색이 지나쳐가지고 검황색이 돌 정도로 짙은 색깔을 띠는데, 한국의 약주들은 이렇게 밀 누룩이 들어가서 황금색을 띱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 2, 3년 사이 안에 가장 핫한 술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잘 다가가고 있는 전통주 하나를 꼽으라면 이 청명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청명주는 찹쌀을 빚었는데 네. 일반 쌀과 찹쌀을 빚었을 때 맛이 좀 다른가요? 그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 찹쌀. 아무래도 좀 한국의 전통술에서 고급진 술은 찹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술은 밀누룩에 찹쌀을 기본으로 해서 빚어진 술인데 조금 고급지다, 차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달콤한 맛이 들고 농밀한 느낌이 들어서 찹쌀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절 때 추석 선물로 청와대에서 주기도 해가지고 공장에 재고가 없는 귀한 술이 됐습니다. 청명주의 달콤한 맛과 깊은 청포도 향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소주류는 조금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단맛이 나고 향긋해요, 술이. 아직 그 무르익지 않는 과일의 단맛 정도가 10개 느껴져서 풀을 청자에다 밝은 명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청명일 한식 4월 5일에 햇살도 좋고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날에
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단맛만 강한 것 아닌가 이럴 정도. 어제 내가 소주 마셨나 이렇게 이 발효주 16도면 센 술이거든요. 네네. 보통은 수량이 먼저 나고 단맛이 뒤로 가는데 이 술은 단맛이 먼저 나고 향이 좀 이렇게 입안에 머무는 스타일이네요. 술 평론가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단맛 속에 이제 신맛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곡물의 향과 함께 상당히 균형감이 좋은 대상을 받은 이유가 있구나. 이제 젊은 분들도 함께 좋아할 만한 맛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지켜와서 딱 시류를 잘 만났다. 네. 그런 전통주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명주가 그렇게 유명한 어떤 역사적인 이유나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충주의 청명주는 집안에서 전해오는 향전록이라는 필사본의 책 속에 청명주 제조법을 남겨놔서 그것을 이제 후손들이 재현하면서 문화재가 되는 거죠. 청명주를 내가 평생토록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성호 이익 선생인데요. 성호 사설에다 그걸 밝혀놨습니다. 옛 선비들이 내가 어떤 술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청명주를 빚는 그 동네가 창동인데요. 예전 지명은 가금면 창동리인데 창동이 창고가 있는 동네여서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초창이라고 그러죠.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곡물이 모이는 장소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시대 때에 이제 선비들이 좋아했던 술, 나루터의 술을 해서 조선시대 상업의 중요한 재화를 만들었던 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봅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물자 흐름이나 이런 역사가 담긴 아주 소중한 전통주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충주로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청명주와 같이 즐길 충주 음식이 있다면 뭘 추천하실까요? 어죽탕이나 또는 올갱이국이 되게 유명한데요. 요즘은 이제 중앙탑에 있는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옛날 전통 치킨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 달달한 청명주를 먹어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중앙탑을 주 메인으로 해서 그 큰 달도 있고 또 저쪽 강변 쪽으로는 사진 찍을 수 있는 조형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낮에는 치킨 드시고 저녁에는 밤 산책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탕금대가 있는데, 탕금대는 이제 우루기 가야금을 타서 워낙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잖아요. 중앙탑 인근만 가시면 좀 서운하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코스를 겸해서 저기 충주댐 위까지 올라가서 드라이브를 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탑에 있는 오리 백수, 네, 맞아요. 오양식을 역시 저는 가면 백숙이죠.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도 푸짐해요. 그- 누룽지까지 나오거든요. 나중에 고기의 어떤 풍미와 이 술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이 가격이 이렇게 센 편이기 때문에 그 콜키지 받지 않고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하. 사장님이 잘 알아. 예. 청명주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한 잔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밝은 달 느낌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은은하면서도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묵직하고 깊은 맛이 나고, 근데 말 그대로 청명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른 것처럼 보름달 이런 느낌. 색깔도 좀 비슷하네요. 좀 보름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보름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 즐겨 마셨던 술의 어떤 기질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위로했던 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술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술 특성을 잘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그 느낌이 딱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독하고 맵고 알코올 향 많이 나는 술을 드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술도 네. 즐기셨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좋은 전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술 한 잔이면은 또 다른 그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이나 그 지역의 풍경과 어울리는 그 분위기 속으로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술을 찾아서 한 잔 마시는 것은 훨씬 더 그 지역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충주 옆 동네죠. 이제 안동으로 가볼 겁니다. 안동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하회마을이나 또는 도산서원,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런 집성촌 이런 곳들이 종택이라고 하죠.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이렇게 묶어지는 유교문화 벨트가 아주 잘 그 보존돼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안동입니다.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 이제 안동소주를 얘기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안동소주는 어떤 술인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던데요. 한국 술을 지칭할 때 지역의 술로서 이름을 얻은 게 안동소주, 진도홍주, 한산 소곡주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는 안동소주가 가장 대표 브랜드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안동소주가 가장 강력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서민들이 많이 마셨던 술인가요, 근데 선생님? 아니죠. 소주는 서민들은 서민들의 아니죠? 술이 아니었고요. 서민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했던 귀한 술입니다. 한 한 세대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소주는 약으로나 썼던 귀한 술이었고 자기 집안에 이제 곡물 창고가 있는데 묵은 쌀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술로 전환되는 귀한 술이었던 거죠. 소주가 굉장히 저렴하고 가장 네. 서민적인 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선조분들은 소주를 굉장히 귀하고 높고 그런 분들이 주로 드셨던 네. 것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예, 100년 전으로 올라가더라도 술 취해서 이렇게 좀 더 해롱거리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들은 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그건 다 왕족이나 귀족 신분들, 높은 신분에서 가능한 일이었지. 주지육림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제비온 소주라는 그 특별한 그 히트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1920년대인데요. 그러면서 안동소주가 명성을 얻게 됐고 후광을 입어서 지금 민속주 안동소주가 1980년대에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 상품화됐고요. 지금 양조장에 안동에 8군데가 있습니다. 명인 안동소주가 또 있고 일품 안동소주 있고 명품 안동소주가 있고요. 회곡 안동소주가 있고 최근에는 진맥이 이제 맥이 볼인데 진맥은 밀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핫한 술로 진맥소주가 등장하고 있어서 전체 안동 지역에서 이제 소주를 빚으면 안동소주라고 이름할 수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그 브랜드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조우카 안동소주랄지 명인이랄지 일품이랄지 이런 수식어가 붙어서 그 전체적인 안동소주 안에 다양한 소주들이 제품화되면서 안동 음식들과 이렇게 그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안동소주 잘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뭘 먹으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 브랜드를 이제 딱 선택하셨는데 왜 그 소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건 가장 먼저 나온 안동의 대표 지금 현재 상품이기도 하고요. 시조 시조새. 안동소주. 시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조? 그런데 이제 가장 전통을 잘 해석하고 있는 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전통의 고전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밀누룩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전통 밀누룩을. 대체적으로 지금 안동 소주를 만드는 다른 팀들이 이 흑침 누룩이라는 좀 더 개량화된 누룩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더 전통적인 누룩의 향이 조금 더 깊어요. 이 술병을 잘 따시는 거 보니까 술을 저보다도 더 드셨네. 제가 술 평론가보다 훨씬 술을 잘 따시는 작가님. 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일단 향부터 얘기 좀 향이 해주세요. 엄청 셉니다. 훅 들어옵니다. 예. 알코올 향이 확 네. 들어오나요? 40도, 지금 45도 증류주이기 때문에 와. 한국 술의 깡패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 먹으면 카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45도 정도이기 때문에 안동 소주를 즐기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애들끼리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군밤을 이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밤 딱 때리면서 친구 때리면서 안동 소주 45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얼하고 이제 쨍하고 찡하고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할아버지 술을 옆에서 조금 한 모금씩은 몰래 좀 먹었나? 약간 소독 효과 때문에 상처 치료나 배앓이 이런 치료로 맞아요. 이렇게 네.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먹였을 수 있겠네요. 안 돼. 이게 확 뚫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강력한 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술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카리스마가 있다. 음복을 하더라도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술들을 많이 이제 즐겼다고 한다면 안동 소주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강렬하죠. 소주는 조심스러운 술이죠. 집안의 술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독주인데 와인이나 이제 위스키 했을 때 어시하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흙내 이런 것들이 잘 묻어 있어서 토속적인 정서를 잘 담고 있는 늘 일정한 맛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증류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스키 말할 때 오래 숙성시킬수록 뭐 맛이 깊어지고 비싸지잖아요. 네. 안동 소주도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알코올하고 물이 수용성에서 결합이 서로 치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섬세해지기 때문에 오래된 소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죠. 서양술에서는 뭐 몇 년산 이렇게 네. 언급했는데 전통주에서도 그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증류주는 뭐 기본이 3년에서 또 뭐 10년 그 이상 갈 수가 있는데 그 술들을 보면은 섬세하고 전통주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술들이 좀 있고요. 술 대회에 나가면 그 1, 2, 3등 안에 앉아 있어요. 그 술들이. 네. 그 술들이 술맛만 깡패가 아니라 술의 품질에 있어서 깡패예요. 오래된 소주가 있다고 한다면 부자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선비들의 마을에 안동 소주를 깡패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제가 좀 좋아지는 건 왜죠? 감히 좀 끼워 맞춰 보자면 선비의 뭐 기계다. 네. 45도 정도는 마실 수 있다. 마셔줘야 된다. 네, 우린 마실 수 있다. 아. 네. 우리 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마셔줘야 된다. 네. 요 술이랑 근데 어울리는 음식이 있을까요? 헛제사밥도 잘 맞을 것 같고요. 간이 좀 대체적으로 심심하고 이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찜닭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찜닭 국물 자체가 진하고 부드러우니까. 저는 이제 꼽자면 단연 문어죠. 경상도는 안주상에 이제 문어가 없으면 잘못하면 이제 요거도 듣습니다. 안동시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물에 담가져 있는 문어들을 치즈 조각 내듯이 이렇게 해서 팔고 있거든요. 문어 숙회로 이제 썰어가지고. 네. 그래서 문어 가격이 45,000원 이 정도 됐는데 가장 싼 게 또 홍어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경상도가 맞긴 맞다. 홍어가 한 2만 원이 안 됐어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아 그렇죠. 그럼 홍어를 즐기는 문화가 없고 문어는 당연히 비싼 가격에 가장 최고의 안주로 좀 더 침묵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느낌이 들고 안동의 어떤 선비 문화,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홍어는 아무래도 이제 냄새가 강렬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왁자지껄하죠. 좀 판소리가 조금 여기서 소리도 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안동이 한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소백산 자락에서 고지대에서 자라는 한우가 되게 부드러워요. 안동 소주하고 한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동 한우는 많이 비쌉니다. 네네네. 안동 그 한우 갈비 골목이 있어서. 네, 맞아요.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어디는 꼭 보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관광 포인트가 있다면은 어디를 두 분은 꼽으실까요? 하회마을은 반드시 가보시고 99칸 집으로 유명한 북촌댁, 남촌댁,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집들 한번 이렇게 구경은 다 할 수 있어요. 하회마을의 솔숲 강변에서 그 그늘에서 소주 한 잔이면 뭐 안동을 다 맛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회 탈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탈춤 공연도 상설로 하기 때문에 시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탈춤도 구경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허 작가님은 안동 소주는 뭐다? 이 작가님은 안동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동은 기계다. 그러니까 그 신념 하나로 수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쳤고 나라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계. 안동은 기계다. 저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기계가 담겨 있는데 카리스마 넘치고 그러는데 안동 소주는 안동도 그렇고 안동 소주는 카랑카랑하다. 카랑카랑하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꼬장꼬장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카랑카랑하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카랑카랑하다. 맞는 것 같아요. 선비분들의 어떤 그 목소리의 카랑카랑함. 말씀 듣고 이 향을 맡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